강의 안에는 주역의 스타일을 그랬는데 요 내용은 교재에 사쪽에 첫 번째 개로 이제 건께가 나오거든요. 이 건께의 정의천 주석을 보면서 이제 그 주역의 스타일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상고 시대에 성인이 처음으로 팔괘를 그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고 시대라는 거는 아주 먼 옛날에 뭐 언젠지 몰라요. 옛날이고 성인이 처음으로 팔괘를 그렸다. 아, 전 옛날에 이게 진짜 뭔 말인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선은 성인이 만들었다. 자, 성인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뭔가 의도를 갖고 주역 텍스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니네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성인이 한번 대봐. 이런 뉘앙스가 살짝 깔려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참고로 이게 어떻게 달라진 거냐면 옛날에도 공자는 성인이었잖아요. 근데 공자가 성인인 것을 옛날엔 소왕이라 그랬어요. 이 소자는 근본적인 본래적인 이런 뜻이에요. 실- 본래적인 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직책이 있는 왕은 아니죠. 그런데 타고나기를 왕으로 타고났어. 왕 직책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를 했어? 사람들을 가르쳤어.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다른 직책을 준 거야. 이런 뜻으로 소왕이었는데 이 성리학 시대에 오면 공자는 내성여왕이라는 게 왕은 왕인데 내성 안으로 내적으로 성인의 어떤 경지를 가지고 왜 왕? 그걸로 바깥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해. 그러면 그게 바로 성인이고 왕이야. 이런 뜻으로 내성여왕으로 왕의 이 개념이 바뀌죠. 성인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고 그래 천지인 삼재. 이 삼재도 우리나라 삼재가 뭐 고유 인터넷 찾아보면 고유한 사상이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 정도로 삼재가 널리 쓰였던 건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널리 쓰이진 않고 성리학쯤 와서 좀 쓰이기 시작. 조선에는 좀 쓰였겠죠. 그래도 우리 한글에 이 삼재 사상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중세 이후에 좀 이렇게 삼재가 좀 쓰인 거죠. 그 어쨌든 천지인 삼재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쓴 것은 그만큼 하늘과 성인, 하늘과 나의 위치, 그 관계가 예전에는 천자가 중계를 했는데 이제는 뭐지? 내가 하늘이 부여한 성인이 바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직통이 된 거예요, 직통.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는 그래서 내가 곧 하늘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가 이제 이렇게 통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팔괘를 그렸다. 이 말은요, 주역을 구성을 좀 팔괘를 그려서 육획이 됐다. 이렇게 해서 주역의 성괴, 그러니까 괴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만들어졌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팔괘로 시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팔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기 획을 세 개를 그려가지고 획을 이렇게 세 개를 그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음하고 양, 음양도 원래 우리 이때는 아니 음양도 그렇게 좋은 개념은 아니지 아니 여기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냥 나중엔 나 음양으로 그냥 통칭했기 때문에 음양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원래 주역 역경에는 음양이란 말이 없거든요. 그냥 음양이라고 불러보면 음양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막 그 뭐지 세 개씩 그어서 만들어.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개 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8궤예요. 8궤는 3획궤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8궤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궤 구성을 아주 다르게 본 거예요. 이 상수학자들은 어떻게 봤냐면 궤 구성을 1부터 시작을 해요. 태극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우리 태극기에 태극 있죠.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이 음양이 사상을 낳고 사상이 8개를 낳고 8개가 64개로 갔다. 이렇게 해서 64개 구성을 이진법 구성 체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역은 이진법 체계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을 흔하게 하는데 정의천은 전혀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막 욕을 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어떻다? 성인이 처음 그릴 때부터 3회계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진법 체계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진법 체계로 보면 역경의 사에 해당하는 게 어디에 있냐? 없지 않냐? 그 이진법으로 가면 8 다음에 16 나와야 되는데 16 없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팔개를 이제 처음부터 그렸다는 거고, 요 팔개를 보면 지금 이름이 있죠. 팔개명, 건, 이게 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괴상, 상은 이제 이 괴가 뭐를 상징하느냐. 그런데 상징하는 게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하늘이다. 그게 이제 괴상이고, 하늘, 그 다음에 뭐 땅, 뭐 우레, 바람 이런 거 이제 물상이라 그래. 사물을 갖고 이제 상을 대표하게 만들었죠. 그 옛날에 왜 부족의 상이 동물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괴덕, 이 덕은 성질이에요. 속성, 내재적인 속성. 그 괴라면 꼭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속성들 이런 건데, 이제 건괴는, 요 건은 건강하다 할 때 건자예요. 건강함이 속성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건하고 괴상하고, 근데 이 괴상은요, 요 그림 자체를 괴상이라 그러기도 해요. 이건 이제 물상이라고 그러고, 덕하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물상들이 아니에요. 물상이 아니고, 이 물상, 즉 하늘이라 하더라도 하늘의 여러 가지 일 중에 뭐 하나를 속성으로 잡아서 그 속성을 표현한 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표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말하는 이 덕은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그 사물들의 속성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기 뭐지? 보통, 지금 우리 막 태양을 물상으로 한번 생각해. 여기 태양은 없지만, 하늘을 보고 보통 태양 이렇게 생각하고, 막 태양을 생각하면 빛과 어둠일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은 태양을 그런 걸로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빛이 굉장히 빛의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플라톤도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여기에서 이 물상들은, 사물들은 이 의미하는 게 아주 달랐어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막에서는 중요하죠. 거기 왜 중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사막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 자체는 중위도에 그 계절풍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의 민족, 기 이론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음양 이론은 그래서 아마 이 수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거는 거의 전국 시대 말쯤 그 어떤 통일 이론이 나오기 시작할 때, 아 이제 좀 나라가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때 이제 음양론 같은 것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물 같은 경우에, 우리는 왜 노자 같은 데서는 물이 어떤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은 많이 하지만, 그 서양에서 특히 물 이름 막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역에서 물은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 불 막 활활 타올라서, 지금 왜 저거 뭐지, 사주명리 같은 데서 화기운 그러면 뭔가 막 타오르는 이런 기운이잖아요. 근데 주역에서의 불은 밝으면 돼. 그러니까 명석한 지혜 이런 건 되는데, 그거보다 주로 쓰이는 것은 주역에서는 뭐지? 어디에 딱 가서 붙어버리는 거. 어디에 매달리는 거. 이런 뜻으로 써요. 그게 괴의 덕입니다. 괴의 속성을, 그런 것들을 이제 속성으로 삼고, 그 속성을 어떤 사물로 표현한 게 이제 그 물상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을 중첩하여 천하의 변화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획을 6번 그어서 괴를 완성하였다. 그러니까 6획계, 그 뭐지? 중첩. 8개, 3획짜리 2개를 중첩해서 6획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되냐면 획, 양으로 불리는 획 있잖아요. 이게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지? 원자 같은 거. 근데 원래 원자는 그 자체 물질적 속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원자라고 하는 건. 얘네가 이제 분자가 돼야지만 어떤 물질적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에 해당하는 게 8개예요. 그러니까 300개예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 물질들이 조금 더 모여서 물체가 되잖아요. 물체에 해당하는 게 600개야.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구조화를 이제 한 거죠.
일종의 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그러니까는 팔계를 중첩해서 천하의 변화를 다 드러냈다. 근데 이때 이거는 이제 어, 그 옛날에 해석을 이렇게 드러냈다고 했는데 한자로는 여기 다 할진이야. 소진하다 할 때 진짜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다 한다는 것 자체가 다 드러낸다는 것.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사유는 뭔가가 드러나는 거라고 했죠.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는 천하의 변화를 모든 변화의 종류를 다 드러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의 괴가 온전하게 어떤 변화를 표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역은 변화를 기본 뭐라 그러지? 테마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다른 책에서 정희천이 한 말인데 괴는 일이다. 우리가 괴하고 효는 뭘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괴는 일이고 효는 때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 그거 하나하나 구체적인 게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같은 맥락이 있는, 같은 의미 계열화를 시킬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특히 주역이 때시자,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시가 일이기도 하고 변화이기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왜 서양식 시간은 직선적으로 이렇게 시계 째깍째깍째깍 균질하게 가는 균질한 운동을 하는 어떤 걸로 사유가 되는데 이게 근대적 시간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아시아는 순환적 시간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순환적 시간관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어떤 차이인가 하면 흘러가는 직선이든 뭐 순환이든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요. 이렇게 팍팍 드러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같은 시간이어도 같은 24시간이어도 내가 어디 구덩이에 빠져서 갇혀 있어. 이때의 시간은 내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이 시간하고는 다른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은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파동과 같이 계속 뭐가 불쑥불쑥 드러나고 그러니까 도드라지는 시간들이 있고 이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시간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막 도드라지는 어떤 시간 이런 게 뭐죠?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주역에서의 시라고 하는 거는 사건들이에요, 사건들. 그러니까 주역의 괴는 뭐를 나타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사건의 패턴들을 이렇게, 패턴들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그걸 쫙 배열해서 펼쳐놓은 거. 이게 주역이라는 거죠. 이게 정의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사자인데, 일은 사건이란 뜻이고, 때도 근데 이제 효는 그런 사건들이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 때는 이제 뭐지 상황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변화다. 변화라고 하는 거는 한계 자체가 어떤 변화들을 보여준다. 이 사건들이 툭툭 이렇게 불거지는데 이 자체가 하나의 변화인 거잖아. 그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사건을 보여주고 이제 이 3회계를 중첩하니까 이렇게 6회계가 됐죠. 그리고 부르는 건 건인데 건은 곧 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은 하늘의 형체이고 저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실제로 요 건자 있잖아요. 건자. 이 괴 이름 건자가 이렇게 주요 괴 이름에 쓰이는 한자가 일상 한자들이 아니에요. 일상 한자가처럼 보여도 의미가 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의천도 뭐라 하냐면 이게 지금은 안 쓰이는데 옛날에는 쓰였을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 옛날에 성인이 주역 지을 때 이 뜻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말일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려준 거예요. 이 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여기 건강해서 쉬지 않아. 건이 무시. 그러니까 쉬지 않고 늘 같은 패턴을 유지한다. 이게 건의 기본 속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게 하늘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늘이 하는 일.
해를 띄웠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이거를 하루 쉬면 어떻게 돼? 난리 나죠? 어. 그래서 하늘의 속성은 쉬지 않아야 돼. 같은 일들이 또는 비슷한 일들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그게 그래서 건의 기본 속성은 건강함. 다른 말로 뭐 강건함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이제 자강불식. 뭐지?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야. 지가 그렇게 하는 거지. 스스로 아주 강인해 갖고 쉬지 않고 해. 근데 이 건괴가 보통 이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도자의 괴로 많이 얘기를 해요. 리더의 괴야. 그러니까 이 주요 이런 사상 이 성리학에서 엄청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 건의무식 이런 것들. 성리학에서 다 세팅해서 조선으로 갔다 그랬죠. 조선의 왕들은 뭐예요? 어, 그 뭐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조선의 왕들은, 그리고 성리학의 왕, 명나라도 그렇고요. 성리학 시대의 왕들은요, 건의무식하는 왕들이야. 그러니까 자강불식해야지 아프면 안 돼. 그리고 아프다고 쉬고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인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돼요. 그걸 이제 쉰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세종도 뭐죠? 세종, 정조 이렇게 왜 뭔가 이름을 날렸던 왕들은 다 너무 과로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과로하는 게 성리학의 군주들이다. 군주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설명 나중에 여러분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 천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이란 뭐 총괄해서 말하면 어떻고 또 형체로 말하면 어떻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예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지금 천을 설명을 해요. 근데 정의천이 이걸 왜 역전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책에도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는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뭔 질문을 했냐면 그 송나라 때 그 국가제사를 이제 지낸단 말이에요. 국가제사는 전통적으로 지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날, 주역점을 쳐야 되나요? 라고 물은 거야. 그랬더니, 그, 정희천이야. 그럴 필요 없다. 정희천은 주역점을 안 좋아했어. 왜냐하면, 기륭이나 이런 거는, 이거를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점 칠 필요 없지. 그랬어요. 근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점도 안 쳐. 그러면 하늘이란 도대체 뭔가요? 하고 이제 물어본 거야. 그때 대답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란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기다 왜 넣는지 모르는데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주제자거나 귀신이거나 뭐 신비한 작용이거나 이런 거는 주역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 쓸데없는 말이고 성정으로 말을 왜냐하면 또 이제 성리학이죠. 성리학의 성은 요 성자거든요. 어디 갔어? 요 성자. 성리학은 이 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정의 학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것은 요 건이다. 근데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건강함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누가 못 들어오나요? 자, 그래서 여기 어쨌든 중요한 말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저 이거 가지고 진짜 몇 날 며칠을 고민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말도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닌데요. 이게 사덕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원형 이정을 이제 사덕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밑에 말이 더 중요해요. 밑에 말을 보면 건깨와 공깨만이 사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요 사덕,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형 리정을 하나하나 따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형 리정은 각각 그 괴사의 단골 키워드예요. 얘는 꼭 끼어 하나씩은. 꼭 끼는데 이거를 이제 네 개가 한꺼번에 나온 다른 게도 있어요. 그 다른 게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냐면 원형 얘네가 붙어 있는 거야. 리정이 붙어 있고 원형이 붙어 있어서 원은 부사로 해석을 해요. 정도 약간 부사처럼 해석해요. 그런데
여기 건계하고 공계에서만 하나하나가 다 개념어다. 하나하나가 다 명사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자는 그렇게 안 보죠. 주자는 여기에서도 이거를 다른 괴처럼 원형과 리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정의처는 이제 이 건계하고 공계는 좀 특별하다. 왜냐하면 건계는 양으로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곤계는 음으로만 되어 있죠. 순양, 순음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양이란 무엇인지, 음이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괴다. 그러니까 이제 주역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약간 인트로 같은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원형 리정 하나하나를 다 소개를 했다는 말이야. 근데 주자는 주역을 점친책으로 보거든요. 점쳤는데 철학서이기도 해. 이렇게 보는데 기본은 점쳤다고 본 거야. 근데 만약에 점을 쳤는데 건깨가 나왔어. 정의천처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점괘를 뭐라고 해석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덕으로 볼 때는 이 근거는 있어요. 다른 그 시빅이라는 데서 하여튼 사덕은 뭐 아주 생뚱맞은 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덕으로 안 본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여기 정의천이 말을, 이건 하여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좀 따로 있긴 한데 이거를 건하고 곤을 가지고 주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봤다. 이 얘기는 약간 구조화를 시킨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8개, 뭐 300개, 그 다음에 64개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는 거죠. 약간 구조화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 이제 원형 이정을 뭐라 그랬냐면 원은 만물의 시초다. 이 얘기는 만물이 삶을 시작하는 근거가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도안시아 사람들은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이 하늘은 약간은 선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다는 것은 천부인권 같은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갈 권리는 오직 하늘에게서만 나온다. 그 얘기는 내재적이다.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형은 만물의 성장이다. 이 성장은 살아가는 거예요. 자라는 거니까. 만물이 살아가는데 어떤 힘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힘도. 근데 이제 그 근대에 시작할 때 여러분 뉴턴 역학 같은 거 보면 힘을 사유할 때 외재적인 힘을 사유하잖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딱 밀면 그걸로 얘가 속도를 얼마를 갖지 막 이런 식의 사유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힘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내 안에 있다. 나로부터 나온다. 하늘로부터만 받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 몸에 받아서 내가 내장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적이고 자발적인 힘, 근거가 다 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의처는 개체를 굉장히 중시하죠. 내재적인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로 굉장히 중시해요. 그 다음에 리는 만물의 완수다 그랬는데 이 완수의 숫자는요. 보통 정의천이 쓸 때는 직분의 완수로 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질서는 이 사람들의 질서감은 어떤 거냐면 분업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자기의 직분을 다 해주는 게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거야. 내가 그걸 하늘이 한번 멈추면 나머지 만물이 전부 다 고통받는 것처럼 내가 직분을 완수하지 않으면 남들도 고통을 받죠. 그래서 이 완수는 사회적으로 어떤 그 분업책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융성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실 보장되지 않는 현대의 우리 사회는 진짜 이상한 사회예요. 왜냐하면 직분이 없잖아. 직분이. 뭐 일자리가 없는데 어디가 직분이 있어. 그죠?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사회 구조인 거죠. 정은 만물의 성숙이다. 이 얘기는 이제 어, 이제 뭐라 그럴까. 원래 이 정은 올곧다는 뜻이에요. 꼿꼿하다. 올곧으면 올곧다의 반대말은 이렇게 구부러진 거거든요. 구부러진 거는 일찍 죽거나 뭔가 하여튼 피폐해지잖아. 올곧은 거는 자기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올곧게 그대로 올바르게 그대로 다 쓰는 거. 이런 것이 정이에요.
이건 약간 가치가 좀 들어가죠. 그 원형리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적으로 내 개체성에 이 사회성하고 잘 연결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한 무엇을 그대로 올곧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정의다. 이렇게 해서 원형리정 그 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실제로 이제 정의천의 사상 같은 걸 이제 여기서 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건 정의천뿐만 아니라 약간 동아시아 사유가 좀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내재적인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인간은 만물은 뭐 인간은 모두 스스로 존엄할 뿐만 아니라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권리만이 아니고 힘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효사를 가보면 자 효사의 구성은 효사를 한번 가볼게요. 자 초구 있죠 초구. 자 초구는 지금 여기 효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효사를 한번 쭉 구성을 한번 보면 이래요. 잠용 무용. 그러니까 이 잠용은 잠겨져 있는 용, 숨어 있는 용. 그러니까 물에 잠겨 있는 이런 뜻인데 숨어 있는 용이니까 그냥 딱 생각해도 그 숨어 있는 용이면 아직 능력을 쓸 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능력을 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이는 혈용재전. 혈은 이제 잠의 반대말이에요. 이제 드러났어. 그 드러난 용이 밭에 있어요. 자, 이견대의는 우리 왜 그 뭐지 토정 비결 같은 데서 뭐였죠? 귀빈이라 그랬나? 손님이라 그랬나? 그거 있죠. 그러니까는 도움을 주는 사람. 이 이제 대인을 만나는 것이 대인을 견은 보다. 본다는 것은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 이롭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상은 가보면 분자, 종일은 종일이에요. 온종일. 건건. 자, 요 건건을 여기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아이고, 여기가 아니군요. 건건은, 뭐라고 해석했죠? 힘쓴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다의 건자인데, 아니다, 건괴의 건자인데, 여기에는 이제 힘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힘을 쓰는 거야. 분자가 종일토록 힘을 쓰는데, 그럼 저녁 때 와서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저녁까지도 두려워하면. 이때 옛날에 두려워한다는 뜻은 뭐냐면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포에 떤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공포스럽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삼가한다. 조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밤까지도 저녁까지도 이제 좀 이렇게 조심하면 려는 위태롭다는 뜻이에요. 위태롭긴 하지만 허물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저녁 때까지 막 조심하지 않으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아니, 허물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허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오, 잘못, 뭔가 좀 지나치거나 부족한 것. 이런 게 이제 그 뭐지 허물이에요. 이게 지금 교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사효는 혹, 약, 재현. 혹시, 혹, 약은 비약하다 할 때 약자예요. 그래서 혹시 어, 뭔 얘기했지? 약 뛰어오르기도 하고 연은 연못이거든요. 연못에 있기도 하면 무구 허물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초효는 잠룡이었고 이효는 약간 밭으로 좀 나왔고 사묘는 혹시 이제 용이니까 뭔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 그렇게 좀 갈팡질팡 하면서 막 조심해. 사유는 이제, 뭐, 연못 속에 있거나, 뛰어오르거나, 뭐, 어떻게 하더라도, 허물은 없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오는 비룡.
비는 이제 날비자예요. 그러니까 비룡은 나는 용이야. 이제 하늘로 이제 막 승천하는 거지. 나는 용이 제천 이제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리견대인. 아까 이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그 다음에 상구. 상구는 항룡. 항룡은 이제 너무 항은 너무 높이 올라가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일상어에서 쓰는 말은 아니에요. 항룡은 그래서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이니 유회, 후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초구부터 차례차례 차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죠? 획을 그렇게 본 거예요. 획을 볼 때요. 다시 여기 공유화면 볼게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초효. 이렇게 본 거예요. 6개인가?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효는, 얘네는 두 가지 성질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여기 자리가 있어요, 자리. 그러니까 뭐지? 관리들은 관리 자리가 있어. 관료 자리가 있잖아. 그죠? 장관 자리, 뭐, 차관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양이 들어갔냐, 음이 들어갔냐가 있죠? 이거는 그 장관 자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자리가 있고, 하나는 이 속에 양인지 음인지, 요거를 정의처는 제주 제자를 써요. 자질이라고 그래요, 자질. 어떤 자질이 거기 들어갔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괴를 해석을 주로 많이 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맨 첫 번째가 지금 초라 그랬죠. 이 자리 이름이 있어요. 1, 2, 3, 4, 5, 6인데 아래서부터. 근데 1을 1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초라 그래. 왜 그런지는 몰라요. 이거 뭐, 이거는 시간이고, 뭐, 저기 위에는 상이라 그러거든요. 얘는 공간이야, 막 이런 표현들, 저기 설명들도 있는데, 그래, 근거 있는 설명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사이는, 여기는 이제 뭐, 이 자리야, 자리. 2, 3, 4, 5. 그래서 자리가 초의 자리부터 이제 상의 자리가 6개의 자리가 있죠. 그리고 저분 어디 가셨나?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정의천 이걸 두루 구조화를 또 어떻게 하냐, 이렇게 구조화를. 아까 얘기했죠? 8개, 3획계 2개가 모였다. 그죠? 그럼 얘네 둘의 관계를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조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는 이게 음인지 양인지가 중요해. 이 자리도 이제 자리에 다른 건 없는데 이게 홀수면 양이고 짝수면 음이다. 이렇게는 봐. 그러니까 여기는 홀수 자리야. 여기는 이 두 번째는 짝수 자리야. 이렇게 돼요. 그 차례대로 홀짝, 홀짝, 홀짝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양이 들어왔죠. 그럼 뭐가 되죠? 양의 자리에 양이 왔죠? 양의 자리에 성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라 그러지? 이름이. 산업 부서를 모르겠다. 이 이름이 요즘 너무 복잡해. 하여튼 간에. 교육, 교육부 자리인지, 또 뭐가 있지? 산업통상부 자리인지 이 자리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의 자리다. 그럼 양의 자리인데 지금 여기가 양이야. 그럼 양의 자리에 자질이 양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부 자리에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온 거야. 그럼 이거는 딱 맞죠? 이러면 좋아요. 이게 바른 자리에 있다. 정위라고. 그래서 여기 강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음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농림부 장관 자리에 장군 출신이 왔어.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본 장군 출신이 왔어. 이러면은 부적격자가 온 거잖아. 그죠? 낙하산이야. 문제야. 이렇게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보는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위하고 아래하고 요 관계. 자, 요 위에는 상계라고도 하고 뭐 상체라고도 하고 또 외계라고도 해요. 외계. 네. 여기가 바깥이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안팎으로 본다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바깥이야. 그렇게 봐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런데 이제 각각 여기 첫 번째, 여기 첫 번째하고 여기 첫 번째가 이료하고 사유하고 서로 조응한다 그래. 둘이 뭔가 이렇게 응한다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또 봐야 돼. 그랬을 때 이제 이 관계를 보는데 얘네 일의 자리와 사의 자리에 있는 애가 얘네가 음양으로 있으면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게 육아적 사유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자, 이 홀수 자리에 양의 자리에 양이 온다. 이건 뭐냐면 군군 신신 부부 뭐시기 부부 자장가 뭐지? 그 육아의 기본적으로 정명론이라 그래서 이름에 걸맞아야 한다는 게 있어요. 이름은 직분이거든요. 직분에 걸맞은 사람이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군주는 군주답게 굴고 신하는 신하답게 굴고 이게 있잖아요. 군주가 신하처럼 굴면 안 돼. 근데 그 자리가 물론 고정불변이진 않죠. 어쨌든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맞게 굴어야 된다. 이게 육아에는 굉장히 기본적 직분이 중요하고 직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위아래로 이렇게 조응하는 관계는 어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이요하고 오요거든요. 이 오요를 기본적으로 군주의 자리로 정의천이 많이 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보는데 정의천이 특히 많이 봐요. 그리고 이 이요를 신하의 자리로 봐요. 그 이 둘이 서로 음양이 돼 있으면 이거는 서로 잘 조응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응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관계가 정인천한테는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정인천은 군주와 군주 독단의 정치를 원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대부들이 굉장히 세졌다 그랬잖아요. 사대부도 성인이 될 수 있고 군주도 성인이 될 수 있고 군주니 성인 공부 안 하면 너 군주 자격 없어 막 이런단 말이죠. 엄청나게 공부하라 그래요. 그 군주들한테. 정기천도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자, 군주는 군주답게 굴고 신하는 신하답게 굴지만 그 둘은 같이 정치를 한다. 이게 기본 모토예요. 그래서 정의천은 이호와 오호의 관계를 엄청 중시해요. 요 군신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본계에 그게 좀 나와요. 자,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그러고 그 초요에 보면 시작이니까 이런 말 나오죠. 잠룡은 시작이니까 이제 그렇고 이호는 초요하고 이호는 딱 대비가 되죠. 여기는 현재 아니 여기는 잠재돼 있고 여기는 드러났고 그러니까 요렇게 요 두 개가 이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요하고 오요가 이견대인이라는 게 서로 똑같이 나와요. 이거를 정의처는 각자 어떻게 서로 신하하고 군주가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둘 다 대인을 봐야 된다지 않니? 군주는 이요를 보는 거고 신하를 보는 거고 신하는 군주를 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요 있죠, 사요. 정의처는 사요를 또 신하로 많이 봐요. 왜? 군주 가까이서 보필하니까. 그러니까 사유는 당장 현직 관료인 경우가 많죠. 이효는 현직 관료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덕망 있는 지식인이면 돼. 이런 거고 여기는 상요 있죠. 요 상, 맨 꼭대기. 맨 꼭대기는 대부분 자, 오요에서 이미 뭐죠? 여기가 이제 좋은 자리고 군주 자리니까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뭔가 좀 과한 거야. 그래서 상요는 별로 거의 대부분이 안 좋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 과하면 좋은 경우도 있지, 당연히. 그런 패턴도 있지만 아주 많이 한 적어도 한 70% 정도는 상효가 별로 안 좋아.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 해석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 괴는 요런 걸 아주 뭐지 그 건괴는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요 각 효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세팅이 돼 있어. 나중에 이거는 누군가가 세팅을 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고요.